자, 제가 그 요청하신 거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뭐 잘 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어차피 제가 한 목표는 100%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마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 최대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디테일한 정리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이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저랑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만나서 그때 최종적으로 구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료된 거는 최은희님, 그리고 박관훈 원우님, 김하정 누님, 곽윤정 누님은 이건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저희 회사가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같이 이제 사무직들은 엮여서 나와야 되거든요. 라인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집에 와서 오늘 이제 곽윤정원님 걸 하루 종일 했었는데 결국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료된 분들이 거의 제가 완료됐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잘 구동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요런 기능 추가해 주세요. 뭐 요런 화면 바꿔 주세요.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같이 하든 본인이 이렇게 해보시든 같이 해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완료가 된 분은 이렇게 권성환님, 서진호님, 조인경님은 이거 너무 단순한 거라서 이거는 뭐 제가 속된 말을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후순위로 밀어놨습니다. 이건 좀 제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정아람 원우님, 병윤미님, 그리고 김동현 원우님, 이렇게 다섯 분은 거의 거진 완료가 됐어요.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 거에 대해서 분석한 것만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어,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박한 것도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것들이 있고요. 여튼, 일단 이제 이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우리 IT 하시는 분들, 제가 뭐 IT를 100% 전공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개발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알면 얼마든지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다 프로그램을 짜주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개발을 하려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데 여기 있으면 대박이 나겠어. 이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이 아이디어를 있으면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출시를 해서 이게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다 찍어 먹어 봐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챗GPT든 클라우드든 제미나이든 먼저 AI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AI가 소스를 짜주는 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건데 이 프로그램이 뭐 시장성이 있느냐, 구동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뭐 프론트엔드, 어, 써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AI로 사전에 검증이 가능합니다. 여튼, 그래서 AI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거 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 6단계의 워크플로우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우리 최은희님, 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최은희님께 가장, 이게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나이스하게 결과치가 나왔어요. 딱 보시면 이걸 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제 최은희님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별도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원우님이랑 밤에 집에 이제 밤에 와서 한 11시쯤이 됐나 봐요. 시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간단한 프론트 엔드. 프론트 엔드라는 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구해서 저장해서 매일 좋은 성경 구절을 몇 개씩 보여주는 기능과 내가 나의 사연, 힘든 일,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이나 나의 생각을 입력하면 제미나이 API가 저랑 세미나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뭐 제미나이도 아실 거고 API도 뭔지 아시죠? 그죠? 직접 우리가 제미나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API 줄 수만 있으면 타 프로그램에서 제미나이를 접속을 해서 원하는 정보, 원하는 판단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키와 같은 게 AP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중 유사하거나 연관이 있는 구절을 골라서 나에게 조언을 하고 내가 입력한 값과 앱에서 출력한 값을 적절히 조합하여 그에 맞는 성경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앱에서 보여주는 뭐 예수님이 등장해야겠죠. 그런 앱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 로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입력을 한다. 나 누구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 그러면 AI가 그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성경 말씀을 화면에 적절히 조합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그에 맞는 이제 이미지, 뭐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 실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판화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채화, 유채화 아니면 뭐 현재 잠깐 유행했던 뭐 지브리풍 스타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귀가 이렇게 먼저 제목을 만들어 버려요. 페이스 노트라고. 그래서 프론트엔드, 우리가 실제로 보는 화면으로만 구동하는 거. 백엔드가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화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그것도 매우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기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기능 같은 거는 최소화를 하고 프론트엔드만으로 작동하는 말씀 위로 앱, MVP라는 걸 만든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그냥 계획을 주면 저랑 좀 치고받고 해요. 그래서 우선 이 챗GPT로 기획을 하고 나서 여기 보이는 어, 현희님의 프로젝트로 가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프리뷰가 나올 것 같은데 곧.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채은이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이 주소를 제가 노션에다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 노션에 보면 최은희 프로젝트라고 있는 이 주소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넷플릭스에 이게 한 달에 한 $20 정도 됩니다. 뭐 이거를 계속 구독하시든 요번 한 달만 더 드시는 구독을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꼭 한 달은 이거를 구독을 하셔야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 프로그램 없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연필 없이 노트 필기 하는 거, 책 안 사고 시험 준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최현희님 나와 계신가요?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마이크가 끄시다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현희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신 기록이 그런 기능이 맞는지 요걸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에도 담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픈 API 키까지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연을 입력을 하는데 그냥 막 입력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도 되고요. 그냥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과 감사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디폴트로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뭐 기쁜 일이었는데 내가 굳이 쓰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요걸로 그냥 이걸 디폴트로 그냥 정해진 값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간단한 격려가 듣고 싶다. 그리고 나서 어 위로받기를 딱 누르면 여- 여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복귀하면
뭐 눈물이 제가 교과 신자가 아니라서 혹시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저는 뭐 신은 있다고 믿지만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뭐 성경 말씀 요게 뭐 이렇게 붙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무슨 뭐 그런 성경책의 구절의 뭐 페이지 그런 거겠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럼 요런 문구가 좋잖아요. 내용이. 요 저장을 하면 상담 내용이 딱 저장이 돼요. 나중에 또 다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상담 내용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하드디스크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안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여튼간에 다운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좋은 결과는 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 어, 적절히 조합을 하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AI 위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AI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실적 성화도 나오고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으면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위로받기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바뀌는 거였는데 이 위로 이미지를 다시 뽑아주는 그 버튼이 여기네, 다시 생성. 한국적 정서로 다시 생성을 해볼게요. 요런 것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뒷걸음치다가 시발분 격으로 매우 잘 된 앱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으로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은우님은 요 소스를 드리면 그 가까운 지인들한테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작권은 안 받을게요. 자, 어떠십니까? 뭐 좀 부족한 거 없으세요? 그렇죠, 그죠?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이거. 그래서 저도 힘든 일이 있거든요. 살면서. 그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신을 찾아요. 뭐 신이시여, 뭐, 또는 뭐 부처님이시여 할 때. 그럴 때 이런 데다가 막 집어넣으면 뭐 상처, 분노,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친구로부터 큰 파기를 당했어. 죽여 버리고 싶지만, 참아야 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요? 시간을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회개와 회출발로 해서 위로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 요거는 할 때마다 자동이 변경돼요. 이거는 이 내용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다시 복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르자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상처는 깊고 아픈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자별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게 한 번씩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생성 누르면 얘가 이 내용들을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또 안 나오네. 여튼 이런 미세한 부분은 나중에 채연이님께서 오프라인 미팅에 왔을 때 저랑 같이 수정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요거? 그죠? 자, 요거는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제 채연이님 거를 먼저 해버렸네.
여튼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 PRD랑 리드미를 저 같은 경우는 생성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PRD가 리드미가 뭐냐? 이건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나서 MVP 및 스켈레톤을 구현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MVP라는 거는 그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고 스켈레톤은 그 프로그램의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다 코딩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하고 최종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게 이게 워크플로우인데요. 요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PRD는 영어로 Product Requirement Document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집 지을 때 뭐 만든다? 설계도 만들죠. 그죠? 여기는 골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뭐 콘크리트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저 철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만들어요. 누가 만드냐? AI가 만듭니다. 그 AI가 만든 거를 제가 검증을 하면 돼요. 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미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완벽한 100점짜리를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60점, 70점짜리라도 그것들이 구현이 되고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억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츰 개발해 놓으면 이 PRD, 리드미, MVP, 뭐 스켈레톤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프로그래머가 그 언어들을 공부를 하고 매우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AI의 도움을 통해서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D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리드미를 만듭니다. 리드미 영어로 나를 읽어줘. 이게 그냥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이 PRD와 리드미만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D와 리드미를 제공을 하면 보통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레플릿이라든지 요즘은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그 제미나의 CLI라든지 LLM에서도 프로그램을 소스를 코딩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넷플릿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그러니까 내 컴퓨터의 성능과는 아무 상관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넷플릭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튼 MVP를 만들어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제품으로 핵심 기능만 일단 큰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이게 일단 벽 세우고 그리고 창틀 만들어 놓고 탁지 놓고 배, 저, 배선하고 큰 것만 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켈레톤, 즉 골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골조를 어떻게 만드냐? 이것 또한 AI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큰 기능적인 그림을 도화지에다가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뼈대, 커버 스케치를 하는 게 스켈레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걸 직접 보고 있는 화면, 이걸 프론트 엔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입력을 한다든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파일이 열린다든지 이런 거를 프론트 엔드라고 해요. 그리고 백엔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프론트 엔드에서는 그런 게시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 클릭을 해서 몇 개를 살 건지 숫자를 넣고 결제를 하죠. 그럼 결제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뒷부분, 백엔드에서는 이 결제한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카드를 사용을 했고, 이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카드고, 실제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다. 또 결제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주소라든지, 신원 정보를 갖고 와서 일자, 배송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다시 또 제3의 서버로 넘겨서 누군가한테 오더를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은행한테는 결제를 받아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백엔드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랩플릿. 자, 랩플릿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 랩플릿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 그리고 내 컴퓨터에 뭘 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로그인해서 만들면 됩니다. 다만, 넷플릭은 뭔가를 하기에는 좀 한정적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개발하기가 좀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쓸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넷플릭스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옛날에 몇 주 전인가 제가 홈페이지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 기반, 그냥 인터넷처럼 열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부터 뭐 파이썬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한데 이건 돈을 더 내야 돼요. 굳이 우리는 공동 작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 넷플릭스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다른 AI 기반 프로그램들은 웹 호스트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뭐 프로그램만 만들면 우리가 쓸 수가 없죠. 호스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버에 등록을 해서 우리가 그 서버로부터 주소를 받고요. 그 주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어, 커넥팅을 해서 접속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쓰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호스팅이라 그래요. 호스트, 주인. 그래서 웹 호스팅을 다른 프로그램은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그 호스팅 프로그램, 뭐 아마존이든 뭐든 그 호스팅 프로그램에 가서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등록을 해다오라고 해서 그 서버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풀어지는 그런 걸 해야 됐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여간 좀 귀찮은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넷플릭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웹 호스팅이 돼가지고 바로 그 인터넷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걸 그냥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넷플릭스로 다 짰잖아요. 저도 유료를 쓰고 있는데 이 유료가 제가 20 몇 달러짜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한 번 돌릴 때마다 뭐한 1달러씩 계속 그게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몇백 달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게 만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넷플릭스를 다 가입을 하시잖아요. 이 추천인 코드를 넣으시고 가입을 하시면 제가 약 10달러 정도의 크레딧을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제 그 넷플릭스에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달러 정도 기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돈이 들지 않아요. 그냥 그 우리 누구 소개해 주면은 뭐 이렇게 보너스 주는 것처럼 요거를 등록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이제 가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미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로그아웃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업 가입을 하면 뭐 구글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구글에 제가 다른 아이디로 가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입이 되죠? 그러면 여기 뭐 티파님 코드를 넣으라 그래요. 유료를 구독을 하면. 그래서 뭐 이거 스쿨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스쿨 한 것 같은데 뭐 CH 뭐 이거 뜨잖아요. 25달러. 25달러짜리 쓰시면 되거든요. 팀은 40달러니까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 아마 추천인 코드를 넣으라고 나올 거예요. 저거 해서 프로모션 코드 추가. 여기다 딱 넣어주면 제가 10달러를 받아서 그걸로 좀 이게 여러분들 걸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걸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백엔드까지 했고, 요거는 제가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여기 우리 정아람님 오셨나? 오셨네. 정아람님 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정아람님 거는 거의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개발, 프로그램 이름은 뭐냐? 아람상주어. 아람상주어. 있죠, 그냥? 아람상주어. 건물 관리 솔루션. 자, 원하시는 거를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플리시드 같이. 잠깐만요. 아, 이거 맞아. 이거 내가 로고도 해보구나. 다시 로그인을 할게요. 요 안에 제가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정아람님 거는 아람상주어. 그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 초기 개발 버전은 조금 복잡해요. 아람상주 어딨냐? 아람상주. 여기 있다. 자, 복잡합니다. 계단을 열심히 했었는데, 자, 원래 아람님께서 요청하신 게, 음, 정아람. 여기 있다. 블로그로 이제 개설이 목표인데 블로그에 들어간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 법, 법령, 관련 법령 뉴스 중 중요하거나 개정된 일을 통해서 스스로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회사 홍보하는 효과까지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회사를 홍보하는 목표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 블로그나 다른 SNS를 해야겠죠.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를 홍보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SNS를 통하셔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 인사노무, 집합건물, 공동주택, 산업 어쩌고 저쩌고를 효율적으로 찾고 모으고 정리하고 자동화 과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자동화 과정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람식 그 프로그램이 저거랑 법령.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링크를 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해볼게요. 아파트 관리신문 가서 판결, 판결을 넣고 URL 링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판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신문을 가서 뭐 해당직 인정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 복사하기가 있나? 쭉 복사를 긁어요. 아, 필요해. 내가 이거 원래 이게 원래 원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목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크랩이죠 일종의 중요도 뭐 4, 5. 그래서 뭐 태그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입대위, 민투표. 그래서 여기 뭐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미나 요약을 시키면 자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나와요. 이렇게 핵심 포인트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폴더에 저장, 뭐 URL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저의 기준으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쓰면 잘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뭐 RSS 피드로 해가지고 이 정책 판결 제가 다 끌고 왔어요. 새로 고침 하면 여기서 피드 받아가지고 좋은 내용들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머리 아팠는데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가면 내가 다른 걸 로그아웃을 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샀다. 아, 그렇지. 이걸로 해야지.
여기에 제가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어요. 아담 상조. 아, 이거, 아람 씨가 보람 씨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보람 상조. 자, 아람 씨 보고 계시죠? 요게 지금 개발 중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30분 전에, 요것도 했어요. 자, 이제 요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훨씬 좀 보기 편하시지 않나요? 아까 거보다. 대시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보 수집에 들어가서 URL을 집어넣어요. 아까 아파트엔 뭐 요거. 그리고 카테고리를 뭐 집합 건물 내에서 스크래핑을 딱 하는 거예요. 스크래핑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집어넣으면 아파트엔이라는 게 아까 보시면 이 사이트를 넣으면 안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소장 괴롭힘 시 과태료 1,000만 원. 자, 요 링크를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카테고리를 요거는 판례겠죠? 스크래핑을 딱 해요. 요 뉴스를 딱 스크래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또 이렇게 딱 스크래핑이 돼 있죠. 중요도 넣은 거. 관리비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RSS가 뭐냐면 지금 한 거는 스크랩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신문에 가서 스크랩을 받아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가져오는 게 스크랩이고요. RSS는 특정 신문에서 기사를 계속 송출을 하면서 RSS 피드라 그래서 이 RSS를 통해서 계속 기사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RSS 피드 5개를 이렇게 추가를 했거든요. 한국경제신문 뭐 이랑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펜트를 새로 고침하면 지금 밤이라서 신문이 RSS 그 신문 기사가 송출이 안 되니까 다 0으로 나와요. 이 낮에 하시면 이 밑에 쫙 뜨거든요. 거기서 필요하신 거를 피드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필요했던 거 중요도 3,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저장하면 이제 내보내기로 해서 어 개인 리스트에다 이렇게 요거는 요 사이트에 저장된 거 개인 저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뭐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죠. 메모 수정 이렇게 뭐 주영규 미남 이렇게 응? 메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상세 보기에 가면 요 사이트로 그대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능을 넣었어요. 궁금한 거 AI 법령 상담. 그래서 관리비가 3개월 연체가 되면 세입자 퇴거 명령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거는 또 AI 통해서. 아, 요럴 때 제일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안 나올 때. 아, 음. 무튼 지금 빨리 안 나오고 있거든요. API를 제가 줬는데 요런 것도 우리 나중에 같이 수정해 봐요. 아람씨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폰으로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쌓아 놓으면 메모성 이것도 되고 라이브러리에서 원문도 볼 수 있고 개인 리스트도 보낼 수 있고 여기다 더 좋은 거는 이거를 가지고 뭐 리포트를 제작해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보 수집, RSS 관리, URL 됐고 라이브러리 이제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면 여러 크롬 파일로 AI가 좋아하는 그 파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다시 AI에서 부르면
하드디스크에도 저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요까지는 아람씨였고, 자, 그 다음이, 자, 아람상조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야, 이거 빨리 하겠는데? 그러니까. 자, 아까 티어니님 거는 우리 했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재개발, SNS 관리, 권성환님. 아, 나 이거 가지고 우리 권성환 기대표님 시간을 엄청 아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이 항상 뭐 보도자료 같이 뭔가 글을 써서 내야 되는데, 자, 요것도 제가 공들여 만들어 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권성환. 자, 어, 권성환님 거는 오픈 AI API 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도 유료 구독을 하셔야 돼요. 요건 일단 제 걸 넣어서 했습니다. 요거 연결 테스트에서 연결되어 있죠. 자, 콘텐츠를 입력합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하면은, 이게 크게. 잘 보세요. 아, 이러니까 또, 크게 하니까 이게 또 날아가네. 이런, 이렇게 볼게요. 자, 전기청의 주제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청의 공지, 성남 제2구역, 사업 단계는 관리 처분인가. 이게 뭐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시태그는 뭐 알아서 넣으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뭐, 구성을 위한, 뭐, 이것도 대의원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대의원 대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 자료 같은 거 대충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톤 앤 매너라고 어떤 톤이랑 어떤 매너로 뭐 전문적으로 친근한 긴급도 있을 수 있고 정보성, 동기부여, 신중한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친근한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생성 옵션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일단 세 개를 했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생성을 딱 누르면 얘가 샤브작 샤브작 돌아갑니다. 다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권성아님은 어, 그 친구랑 술 한잔하러 가시고 얘가 이제 글을 이렇게 뽑잖아요. 뽑으면 보통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면을 열어놓고 하죠. 그럼 복사해서 음, 제가 워드를 열어볼게요. 자, 페이스북이다.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이대로 가요. 지가 해시태그 다 넣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도 나와요. 그리고 이게 원하면 HTML로도 나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는 길이가 좀 길겠죠. 응. 블로그 글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재생성 또 돌리면 또 다르게 나와요. 아, 인스타가 별로야. 또 재생성하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전체를 HTML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요. 전체 프로젝트 다운로드 지울 수도 있고 로컬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장돼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출력 지우기. 지우면 다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친근한이 아니라 이거를 정보성으로 바꿔볼까요? 정보성으로 바꿔서 다시 생성. 자, 이게 사소하지만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개 쓰고 있어요. 제가 학원도 운영하고 뭐 사업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저한테 안겨줍니다. 데이브를. 뭐 제가 시간만 되면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댄스 학원을 하잖아요. 댄스 학원에 댄스 곡이 있죠. 가수가 있죠. 그걸 하는 반이 있죠. 선생님이 있죠. 그걸 AI가 다 분석을 해서 이 SNS에 올라갈 글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상 올리고 복붙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AI가 지가 알아서 맨날 몇 시에 영상을 그 각종 SNS에 지가 올리고 있거든요. 아까랑 좀 약간 다르죠, 톤이. 이런 거를 HTML로 다운을 받아서, 어허, 또 바이러스라고. 제 이거 지금 컴퓨터에 이걸 자꾸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거든요. 서버 놈이. 여튼 HTML로 받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 자, 아이고, 아니고. HTML로 받으면 그 파일 형태, 그 우리 웹페이지 형태로 이게 나오게 돼요. 어, 이또 바이러스라고. 여튼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현재 다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만 있어도 어차피 이거 글을 뭐 예쁘게 쓰고 뭐 그렇게 감칠맛나게 쓸 필요 없잖아요. 핵심 내용 있으면 쭉 집어넣고 근거 자료 있으면 쭉 넣고 이거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 카테고리 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글이 텍스트 파일로 되고 감정 평가 얘기, 뭐 경제성 분석이 어쩌고 저쩌고 예상 분담금이 어떻고 참여와 관심 제의 한정 구역이 제가 이거 까라로 다 적은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요거는 권상환 대표님 이제 드리면 이제 연구를 해보세요. 추국장님 이런 거 좀 추구하고요.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이 만들면 되죠. 자, 그 다음은 누구실까? 아람상조, 최은희님, 김성아님, 서진호님. 솔직히 제일 빡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음성을, 음성을 이 상담을 해서 고객과 상담을 하죠. 얼마나 이 세무사님이 고객이랑 상담하면서 저도 이제 그 세무사 분이 계신데 막 두서없이 얘기해요. 내가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세무조사가 걸렸어. 막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어떤 출처예요? 막 그러면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이거 세무사님이 저걸 다 기억을 할까라는 그런 데서 좀 출발을 했어요. 절대 기억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든 게 그래서 고객 정보 관리, 상담 일정 관리, AI를 통해서 고객이랑 통한 내역을 분석을 해서 테스트화 시켜주는 그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딨냐? 이것도 이제 지금 한 70%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서 세무사님이랑 같이 나머지를 활용 점점을 띄워야겠죠? 음,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자, 대시보드가 있고요. AI 기능이 있어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상담을 그 변환한 거를 요약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어떤 목적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한 거. 그리고 고객 관리.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뭐 제니퍼 팍도 있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있고요. 다 축구 선수죠. 상담 내역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상담 내역은 아직 없네요. 그래서 새 상담은 상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정아람 씨랑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애초에 열심히 만든 게 있는데요. 아, 보면서 또 이거를
커지노 세무서 관리 프로그램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복잡해요, 조금. 그래서 API 키를 제 거를 집어넣어 놔서 연결돼 있죠. 상담 내용 요약을 하면 이제 요약 생성하면 요약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저 권성환님 거 넣어볼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인터뷰 옛날에 한 거 넣어볼게요. 이게 텍스트인가 본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녹취거든요. 여기 들어갔어. 요약을 생성해. 오류가 났네요. API 키가 잘못됐나 보다. 잠깐만요. AI 스튜디오 가서 제 거로. 그러니까 우리 서진호 원우님도 재미나이를 유료로 구독을 하셔야 아마 이게 될 겁니다. API 키 집어넣고 저장시켜서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제 MP3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도 이거 집어넣잖아요. AI 음성을 인식을 해서 변환이 되면 뭐 이렇게 돼요.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거 텍스트 복사를 해도 되고 상담 내용으로 사용도 가능해요. 뭐 텍스트 상담 내용이 입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 돼 있잖아요. 그럼 상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고객 선택, 취연규, 상담 날짜, 언제, 상담 제목, 종합소득세, 취연규 뭐 돼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문의, 상담료 100원, 뭐 이렇게 돌려서 99원, 100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취연규 수용소득세 문의, 법인 부가세 신고 상담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고객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취업 교과가 여러 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 상담 어떻게 해서 보고서 다운로드 되고요. 전체도 되고. 전체면 총 뭐 몇 개가 됐는데 사업 현황 매출이 20만 10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상담 문자도 생성이 돼요. 뭐 취업규, 고객 상담료 5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 생성. 이게 고객료. 이거 왜 안 되냐? 잠깐만요. 안내 문자가 생성이 됐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네. 여튼 이런 식으로 요는 이겁니다. 음성 텍스트 변환이랑 상담 문자를 생성해서 쭉 나오면은 상담 문자를 그냥 복붙해서 그냥 보낸다. 아마 제가 이 전화번호 같은 게 없어서 그런가? 그 요것도 우리 서진호 원호님이랑 같이 연구하면 괜찮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안 되시나? 이런. 여튼 요런 식으로 요거는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뭐, 잘 구현을 해야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이식하는 게 좋은데, 스마트폰으로 이걸 다 구겨 넣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하고, 여튼 이것도 같이 잘 개발해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자. 기독교, 원성관님, 서진호님. 자, 김하정 누님. 자, 김하정 누님 의뢰께서 의뢰하신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부동산 뉴스 중개 지식 관련 법제 물권 광고 초안 작성 개의 등기 한 줄, 이 한 줄이 저한테는 얼마나 설레고
이게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이 한 줄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거 막 전화해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큰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 왠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아마 대치동이 한 99% 맞을 겁니다. 잘 네. 되게 해,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줬냐면 누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꽃놀이 놀러 다니셔야 되는데 업무 시간 절약,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마케팅 효율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를 자동으로 수집할 거예요. 한국 경제 그저쪽. 그래서 어디 사이트 갈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쭉쭉쭉 수집을 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 정책 브리핑, 그리고 정부 정책 뉴스랑 정책 전세 청약 지역 등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태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물도 내가 어떤 거에 등록을 하면 매물에 대한 그런 포맷이 나옵니다. 그냥 복구도 하면 바로 그냥 우리 저 어떤 사이트라든지 카톡에 복구만 할 수 있도록 어디 적어 놓고 카톡으로 이렇게 손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물 정보를 블로그 포스팅용 텍스트로도 자동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매물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블로그로도 돼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뭐 궁금하죠? 볼까요? 우리 하정이 누님께 여기다. 리뷰. 김화정 공인중개사 전용도구. 이거 바꾸면 돼요.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미 지금 지 혼자 돌아가고 있죠. 최신 부동산 뉴스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RSS 수집.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짠! 누르면 따닥 하고 바뀔 거예요. 가장 최신 뉴스예요. 가장 통고된 최신 뉴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링크 복사해서 어디에 내가 카카오톡 넣어놓으면, 예. 근데 아마 카카오톡 공유는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막아놨기 때문에. 복사해서 하면 되고요.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보면 해당 뉴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평소에 이제 누님 그, 그 사무실에 손님 없을 때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이게 랜덤으로 돌려주거든요. 뭐 나한테 뭐 관련되는 게 없나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얘가 찾아준 걸 시간 전략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검색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 매물 등록.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예?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 써먹을 거 많아요. 자, 매물 등록. 매물로 가보겠습니다. 매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매물 제목. 누님이 서대문구 아파트 매매. 예를 들어서 24평, 화장실 2개, 1년 전, 아니, 뭐지? 월수리? 뭐, 그랬쓴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월수리?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매물의 상세 설명을 이렇게 대충 써요. 뭐, 월수리 되었고, 애완견 없고, 이흡연, 뭐, 전면동,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전면동이면서 가운데 라인,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어차피 누님 이런 거 다 적잖아. 적을 때. 가격은 뭐 10억, 매물 매매, 지역은 서대문구, 이것이 조국장님 부동산 하셔도 되겠다. 남가자동. 우리 아파트 이름 뭐죠, 그거? 현대 뭐죠, 그거? 현대 아파트 할게요. 방 4개. 이것도 이렇게 뭐 화장실 2개, 주차 가는 데서 1.5대, 전화번호, 이거 뭐 알아서 놓고요. 오픈 채팅방.
누님 오픈 채팅이 뭔지 아시죠? 카카오톡에. 네. 예, 오픈 채팅방 넣으시면 바로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이미지. 이미지 있으면 URL 넣으면 돼요. 동영상 있으면 URL 넣으면 되고, 매물 등록을 딱 시키는 거예요. 등록됐죠? 그대문 거 이거. 그죠? 네. 그럼 이걸 한번 돌려. 그럼 요게 전화랑 카톡에 들어가 있고, 블로그 복사를 딱 해요. 그럼 블로그에 글 있죠? 간단한, 이거는 뭐 미사여구가 없어요. 간단한 글, 마크다운으로 그냥. 클립보드 복사해서 블로그에 붙여놓고, 뭐 사진 같은 거 넣으면 되고, SNS 포스팅 한다. 아까랑 좀 되게 단순하게 나오죠? 인스타그램.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 커뮤니티에 넣을 거,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내가 좀 더 뭐 필요한 게 있다. 시대조회 이것도 내가 솔직히 만들어 놨는데, 시대조회는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놔뒀고요. 또 여기다가 내가 또 뭐 좀, 더 필요한 게 있다. 또 초과를 하면 됩니다. 뭐 뉴스를 뭐 스크랩해서 아까처럼 뭐 블로그 이쪽으로 해서 블로그 글로 만들어 달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김하정 누님께서는 뭐 요거 제가 이따가 이제 카톡으로 다 드리겠지만 넷플릭 가입하시고 이거 보시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화면에서 내가 뭘 좀 집어넣으면 좋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하셔서 아, 요런 거 좀 집어넣고 아, 요런 건 좀 보기 불편하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뉴스에 보면 일까지 다 해놨죠. 이렇게 태깅까지 교통, 뭐 개발 호재, 전월세 없는 건 없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또 향후에 또 추가를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정도도 쓸만하지 않나요? 예, 정보 서치하는데 좀 시간 절약할 것 같고, 블로그로 넘기는 건 조금 더 연구 더 해야 될 것 보완해야 같아요. 된다? 그건 네. 보완하면 돼요. 이제 네. 보완을 하려면 이제 AI를 써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AI를 안 썼잖아요. AI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요거는 그냥 파싱이라고 내가 쓴 내역을 기존에 있는 그런 템플릿에 넣은 거고 AI가 있으면 이제 글을 잘 써주죠. 그건 제가 해드릴게. 네. 그리고 권성환님, 서진호님, 김화정님. 아, 이것도 빡셌어. 우리 동현이 형님. 진짜 내가 타이어집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기획을 했어요. 내가 타이어집 사장이다. 그게 뭘 필요할까라는 거를 꽤 오래 생각했었고요. 주요 기능은 비슷해요. 타이어집 사장님도 뭔가 글을 적어야 되는데 글감이 없어. 글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면 뉴스도 찾아봐도 타이어에 대한 글감은 잘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일단 안전 운전 관련된 국토부라든지 그런 어 자, 보도 자료 그리고 신문에서 이제 운전 관련된 내용 또는 메이저 타이어사에서 내보내는 보도 자료, 신제품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업계별 프리셋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김하정 누님은 단순히 AI를 안 쓰고 파싱에 의한 그냥 템플릿에 의한 블로그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하나의 대서사시와 같은 그러니까 진짜 막 타이어 전문가가 쓴 그런 칼럼 같은 거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미나이 API 키를 넣어달랍니다. 또 제 거 드릴게요. 자, 제미나이. 그래서 API를 키 저장을 하고요. 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되는지.
유효하다고 떴죠. 이제 되는 거예요. 자, 프리셋은 동인이 형님이 타이어 하시다가 손님 없을 때는 부동산 보라고 부동산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 세법적으로, 해법으로 지금 사업체를 두 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타이어부터 볼게요. 브랜드명, 타이어 할인점 맞죠? 그 지역은 난가하자도.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한번 저장해 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타겟 독자는 뭐 차량 보유자, 뭐, 라고 해도 되고, 뭐, 타이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뭐 주요 서비스 이렇게 해놓고요. 키워드 이렇게 놓고, 연락처, 그리고 카카오 채널, 그 톤앤 매너는 뭐 Z세대, 캐주얼, 전문가 톤으로 하든지, 플랫폼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다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했습니다. 어, 동현 형님 거는 폰트까지 내가 넣었어. 룸체, 나눔 고딕. 그래서 FAQ도 추가시키고, 뭐, 테마도 추가하고, 배경 스타일은 뭐 화철로 부드럽게. 자, 그리고 RSS URL을 추가를 하면, 이제 여기, 이 글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필름들이 나오는 걸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이거는 내가 찾을 수 없은 게, 어, 퍼플렉스티한테, 제가 퍼플렉스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것도 공부니까 알려드릴게요. 요 관련해서 칼럼 및 블로그를 쓰려고 하는데 참조할 만한 RSS 피드를 소개해줘 봐. 그러면 부분 타이어 보도 자료고 있답니다. 그러면 얘 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검색을 잘하는 젠스파커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타이어 교환점 사장이야. 타이어 관련 어, 길럼 및 블로그를 쓸 수 있는 글감을 얻기 위한 RSS 피드 또는 드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나열해줘. 그래서 내가 이거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아, 내가 기본을 이렇게 피드를 넣어놨구나, 추가. 그래서 하나만 나와라. 그러면. 못 찾죠. 여기 있네. 자, RSS 피드는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딱 눌러요. 그럼 뭐, 지저분하게 나오면 돼요. 이거 아니지. 모두 쓰라. 인터넷 보고도 자료. 야, 이게 RSS 피드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이어, 짱, 수동 소스는,
금호, 얘는 RSS 피드 없죠? 웹진. 아, 이것도 없네. 데일리카. 이대로 걸어보나. 아, 여기 있다. 최신 기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자, 최신 글 PD에서 갖고 옵니다. 동현이 형 김장하십시오. 짜잔 하고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글 목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카연.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 박수 한번 쳐야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짠, 짠, 짠 하면 이 선택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약하느냐? 뭐 가이드든 리뷰로 가볼까요? 주제. 뭐 주제도 아마 내가 생성하는 걸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싶은데. 주제 추천. 추천을 딱 해줘 얘가. 뭐 아무거나 이제 주제 여기 있죠. 리뷰에서 글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뭘 근거로 하느냐? 이 RSS 글 목록 또는 URL을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URL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일단 URL 나중에 하고 요걸로 해서 글을 짠 하고 생성해 볼게요. 뭐 블로그 글이 그냥 나와요. 동현이 형은 얘 시켜놓고 옆에 커피숍 가셔서 차 한잔하고 계시면 된다. 이제 형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거 쓰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자, 글을 이제 많이 쓰니까 얘가 포스트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나와라, 나와라. 일단, 나왔다. 자, HTML 타이어 할인점 블로그 포스트인데, 겨울철 운전의 필수 선택 어쩌고 나오죠? 자, 그러면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겨울이면 많은 운전 타이어한테 고민을 하게 타이어 겨울을 할 수 있지 않으면 겨울용 타이어 왜 필요할까요? 어쩌고 저쩌고 특수 고무 컴파운드. 이 RSS 피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얘가 글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글이 꽤 길거든요. 문의 상담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HTML로 복사도 되고요. 네이버용으로 복사도 돼요. 네이버 복사해 볼까요? 그래서 네이버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쓴다. 이 아이디에 블로그는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쓴 거 있었네. 잠깐만 여기서 블로그 어떻게 쓰지? 글쓰기. 근데 가서 취소. 그냥 갖다 붙여넣으면 돼 이렇게. 뭐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지금 폰트가 달라서 아마 위에 거 요건 빼야 될 거고 폰트 같은 것도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이거를 HTML로 다운로드를 해서 자, 블로그 포스트 다운로드 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렇게도 되고 마른 노면, 뭐 수면 교체, 선택 가이드. 자, 이거는 그 옛날에 제가 만들어진 그런 블로그만큼은 화려하진 않지만 일단 글을 이렇게 써준다. 그리고 좋은 내용은 쓸 게 없으면 히스토리에 저장하면 저장이 돼 있어요. 밑에 가면 히스토리 여기 옛날에 했던 거 미리 보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고 아 이런 거 좀 바꾸자. 이런 거 좀 하자. 그렇게 하면 돼요. 전 가져오기.
다 돼요. 설정 내보낸 게 있으면 설정 갖고 온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영 원우님 계신가? 보고 네, 계시죠? 네. 그래서 요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향후에 저랑 그거 저기 사고 영상 같은 것을 동영상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AI 통해서? 사고 동영상이요. 네, 과속 운전에 뭐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을 예. 동영상을 끌고 와서 구현할 수 있을지. 구현을 한다는 게 여기서 생성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반응은 블로그, 한데 생성을 해서 파일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안에 글, 글 안에는 동영상이 들어가 봐야 어차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는 이 텍스트를 복사하는 거잖아요. 영상을 네. 복사해서 붙여넣지는 못하거든. 그러면 요 글은 글대로 두고 요 파일에다가 내 드라이브에 그 동영상을 뭐 10초면 10초, 15초면 15초 넣을 수는 있죠. 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동영상은 아싸리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따로.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거는 내가 글쓰기에 소질이 없는데 글을 막 써야 되잖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일리카, 뭐 로만 가자의 뭐 지프에 대해서 써볼까요? 뭐 이걸 내가 이 글을 다 읽고 글을 써서 그걸 나의 사업에 개인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맞춰서 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요약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타이어 업종과의 연관성이 없으면 좀 웃기는 글이 되잖아요. 음, 저는 이제 그런 데 포커스를 뒀거든요. 동현이 형님이 글을 쓸 때 이런 부분이 좀 힘들겠구나. 밑도 끝도 없이. 그렇다고 뭐 나랑 연관되는 걸 모두 찾아가지고 그래 이걸 읽을 수는 없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예, 글 생성하면 요번에는 이제 또 다른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글은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 보도 자료를 통해서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 글 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으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를 포커스를 좀 뒀습니다. 그게 뭐 취지랑 부합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요거까지 좋습니다. 한번 요거까지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서 제가 전문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글이 한 번에 쫙 나와가지고 막 데코레이션 돼서 뭐 뿅뿅 사라지고 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이거를 내가 주제를 지금 이 주제를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딴 거를 줘야겠네. 이 주제를 주니까 이거랑 이거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글을 뽑아내니까 없으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만나서 그때 다시 우리 수정을 좀 해봅시다, 형님.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네, 어, 아까랑 좀 다른 글이 나왔죠? 저는 요건 다음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단 저장이 돼 있고 요 링크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되어 있죠? 김동현님 거랑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누구 남으셨나? 이성은 여진호님, 정윤민우님.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 정윤민우님 거도 나가신 것 같은데? 나갔죠? 네, 아깝다. 자, 요것도 내가 볼 땐 대박이에요. 요 정유민 누님 거랑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AI 설정 가서 먼저 이 제미나이를 먼저 입력을 시켜볼게요.
제미나이 뭐였나? API 키를 먼저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고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 자, 유효하다고 떴죠? 자, 보세요. 자, 브랜드 정보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유미님은 그런 그 애견, 애묘에 대해서 블로그를 이제 계속 꾸준히 쓰시고 싶다. 이게 뭐 마케팅용이든 본인의 취미 생활이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텐, 텐라이프라는 브랜드명을 적어볼게요. 지역은 내가 우리 동네를 적어놓으니까 맨날 이게 예시가 우리 동네가 또 뭐 일산, 동구, 히 타겟 고객은 반려견, 반려묘. 그래서 뭐 전화톡 채널 야옹 01 010 0000 0000 콘텐츠 설정을 반려견 헬스케어 뭐 이렇게 해볼게요. 기본 반려견 건강, 반려견과 친해지기, 삶의 만족도 상승. 아까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브랜드 톤. 그러니까 글을 어떤 톤으로 쓸까?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써볼게요. FAQ 포함 제이슨 스키마도 들어가고 내부 링크도 자동 생성하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반려견과 더운 여름나기. 출력 플랫폼은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다 있거든요. HTML도 있고 네이버로 해볼게요. 그 해시태그를 수동으로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강아지 건강, 강아지 더위 먹음 뭐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사진도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 옛날 어디 가서 찍은 거 대충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타입은 뭐 스토리,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해서 그 주제 같은 경우도 추천을 해볼게요. 내가 주제를 넣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되는구나. 자, 블로그 포스트 생성하기. 네, 이제 블로그 주제 추천됐네. 에헤. 이제 블로그가 또 눌렀네. 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기다려 볼까요? 이 AI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야, 블로그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일산 동구, 뜨거운 여름, 반려견 건강 위협, 펜라이프의 시원한 꿀팁으로 열사병 예방. 아까 그 우리 노 선배님 사진 이렇게 나오고, 보호자 주목,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SEO에 최적화된 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역, 키워드가. 그리고 본문은 숨막힌 저희 여러분 우리 곁에 소중한 반려견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털옷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발바닥 보호. 야, 글 이렇게 나오죠. 문의 상담, 태그. 그래서 네이버용 복사. 그래서 네이버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여기. 아까 그 동현 형님은 조금 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그 정윤미 누님처럼 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뭔가 에러가 있네요. 예.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요거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 히스토리에 저장했고 생성 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들, 과거에 한 것들 이렇게 나오게 되죠. HTML이 복사가 됐다. 그러면 HTML을 넣어볼까요? 코드펜에 넣으면 되겠다. 코드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 지금 넣으면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복사해서 넣으면 아, 사진은 못 긁고 오네요. 그죠?
사진은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든지, 저장되거든요. 이렇게 이미지 사람 저장하면 저장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 말고 뭐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고, 로고 파일도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글 쓰는 그런 골자품에서 해방시켜 드리겠다. 저도 블로그를 운영해 봤지만 그게 진짜 여간 까다롭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정유미님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네, 다 끝났나? 음.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박한훈 기자님. 제가 맨 먼저 시작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제보 앱. 이거는 제가 아마 그 스마트폰용으로도 했을 거예요. 잠깐만요. 원래는 그런 주식 관련해서 뭐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뉴스 제보하기. 관훈 뉴스라고. 자, 짜잔. 자, 기사 제보 시스템. 제보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해서 제보하고 제보 현황 보기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보는 익명 제보 기준이고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제보하기 누르면 제목 우리 집 강아지가 아기를 8마리를 낳았는데 별 색상이 다 달라요. 제고리. 자, 이거는 사회겠죠? 제보 내용. 우리 집 강아지는 집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새끼를 낳았을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진 필요하시면 사진 촬영. 요번에 스마트폰으로 했거든요. 사진 촬영도 됐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컴퓨터기 때문에 사진 촬영 기능이 없어서 이게 뜨는 건데 스마트폰은 사진 촬영 됐고요. 갤러리 선택해도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넣었다. 그래서 파일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샷에도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면 들어가요. 연락은 빼고 그리고 연락처는 안 넣어도 돼요. 010 0000 0000 그리고 이거 뭐 스팸이 있을 테니까 스팸 방지도 제가 넣었습니다. 3 더하기 4는 제보하면 7을 넣어야 이게 7을 넣어야지 제보가 돼요. 제보를 하자. 이건 제보 현황 보기. 음. 제보 현황 보기까지 잠깐만. DB에 아직 안 만들어졌나 본데. 지금 제보 현황 보기를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현황 보기는 없습니다. 요건 초에 만들어요. 관련 시장 금방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좀 제가 이거를 스마트폰에 적합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또 추가로 뭐 필요한 기능 이런 것도 어떻게 구현이 안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보가 온 거를 AI를 통해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제가 신문 업계를 잘 몰라요, 관원씨.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을 해주세요. 1차로 AI가
AI한테 그 페르소나를 줘서 대본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사실 유무 관계를 떠나서 1차로 기사를 성공할 수 있게 뜨게끔 하는 건 그런 건 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뭐 프론트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런 초안을 작성해 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AI를 써서 한 7, 80%의 와꾸를 만든 다음에 20%의 사람의 손길을 더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런 식으로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AI가 사람보다 더 잘 쓰거든요. 그 어떤 그 사건의 맥락이라든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여를 하지만 사실관계 또는 우리가 상식의 판단 기준하는 어떠한 그런 어, 감정,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은 AI도 사람 못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전자공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시들을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뭐 API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RSS 피드 형태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면 그쵸. 그걸로 기사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제가 이거 5할점, 5할이면, 잠깐만요. 약간 삼천포 가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어, EARP에서, API를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아마 유료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API를 제공하면 가능합니다. 아까 API가 열쇠라 그랬잖아요. 그 열쇠 따고, 우리가 필터링해서, 아마 전자공시 정도 되면 아마 이게 유료로 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찾으라 그러고, 오, 오픈 다트라는 거를 적용하고 있다. 요거 한번 해보죠. 재밌겠는데? 인증키를 신청을 하는데 무료네요. 그래서 요 공시 나오는 거를 1분에 한 번씩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해서 1분 동안 쌓여있는 그 앞단에 있는 걸 제외하고 쌓여있는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으려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조금 커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어, 장기적인, 바로는 제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그거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요건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DART. 요거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놔야지. 이하고 요거까지 이렇게. 아, 그러면 다 했죠?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요를 설명해 드렸고 지금 못 해드린 분이 제가 지금 세 분이 계세요. 박윤정 누님 거는 제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윤정이 누님 것도 하고 있거든요. 아, 제일 빡세요, 거기가. 정말. 박윤정 누님은 계속 여기서 에러가 나서 제가 GPT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박윤정 프로젝트 있죠. 그래서 박윤정 누님은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이 너무 좋다. 이거를 영상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짤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나 내가 딴 데 쓰고 싶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구현 불가에 가깝다. 왜 어려운가? 약관 권리. 이거는 지금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상이 보호대 브라우저에 복호 저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스크랩은 가능하다. 근데 스크랩 할 바에는 요 재생 목록이라든지 유튜브 보면 스크랩 가능하거든요, 내 것도. 근데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 스크랩은. 그런가? 윤정현님께? 정하려는구나.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러고 계속 얘랑 지금 뭐 계속 뭐 만들었다가 원래 그 박윤정 누님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서관단 드라마 다시 보기 리스트에 이렇게 URL 붙여 놓으면 얘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들 관리를 해주고 그 채널에 새로운 드라마가 올라오면 알림을 주고 뭐 하는 건데 이게 실용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아 근데 이런 걸 굳이 해달라고 그랬을까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쓰신 그 워딩의 말미에 제가 그걸 못 읽었더라고. 보면 재미있게 유튜브 유행하는 드라마 다시 보기 쇼츠인데 드라마 짤이라는 걸 보고 아 그러면 이걸 드라마를 우리가 커팅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려면은 이건 거의 뭐 우리 기성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정도의 그런 개발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윤정희 언니는 다른 걸 좀 갖고 오세요.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정아님 들어오셨나요? 최정아님 안 오셨네. 아, 민원 많은 블랙리스트 고객 발출하기.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저한테 주시든지 그 블랙리스트를 유발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김동현님 했고 이 마지막에 누구시지? 문소영님. 자, 문소영님은 그 회사 모임이나 단체 카톡에서 저번에 카톡방에 드린 것처럼 뭐 우리 어, 계절별 식단 고르기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는데 뭐 9월이면은 뭐 그때 뭐 대하가 유명하죠. 뭐 대하 식단을 고른다든지 그럼 대하를 했으면 뭐 칼로리가 몇 칼로리고 뭐 그런 거 그런 간단한 앱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만들고 싶은 거 다른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여튼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요만 하도록 하고요.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웨비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날 8월 30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아마 오전 10시쯤에 시작을 해서 오후 한 3시, 4시경에 마칠 건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밥 먹으러 안 나갈 거예요. 거기서 뭐 샌드위치를 먹든지 거기서 그 안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게 나갔다 와버리면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산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비슷한 주제,
비슷한 로직, 비슷한 테크니컬적인 사항을 제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원으로 앉는데 비슷한 부류들을 제가 묶어드릴 거예요. 그럼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상대방 거 봐주면서 또 할 수 있을 거고. 제가 그러면 이걸 군집을 한 세 개 정도를 만들면 뭐 저랑 우리 뭐 국장님들 그날 아마 안진영 국장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봐드릴 겁니다. 그거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아마 30일쯤이면 웬만한 건 구동이 되는 거 제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월 13일인가요? 이날 우리가 MT가 있죠. MT 가서 세미나실에서 뭐 교수님들 뭐 자기소개 발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한번 체험하고 싶으신 분 체험하시라라고 좀 홍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도 이렇게 잘한다. 우리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이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 결과물들을 이때 좀 발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한테 다 발표를 하라 그러면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이거를 아마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어, 웹 게시를 하게 되면 그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것도 뭐 제공을 하고요.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이 간단한 이런 소개 내용 같은 거 그래서 뭐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벌써 10시 반이네요. 네, 여러분들 10월 30일 날 우리 꼭 봬요. 안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들어가시고요.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